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간밤 미 증시에선 소매업종이 호실적 발표와 연말 쇼핑 시즌 기대 심리에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제한적인 코로나 봉쇄로 위안화 강세 전환에 원화도 강세를 보여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확대되며 코스피는 2,410포인트대 후반에서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이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PIF가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내년 상장에 앞서 자금 약 1조 원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 중 70에서 80%가량을 GIC와 PIF가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키다리 스튜디오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웹툰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산업은행이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조기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HMM 지분 20.6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최근 일부 국내 기업과 만나 매각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HMM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매각 논의에 대해 알 수 없고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죠. 윤서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양시장이 모두 빨간불을 켰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기분 좋게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윤서준 파트너님, 달러 인덱스도 오늘도 봐주실 것 같고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저는 되게 재미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크고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껴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FOMC 의사록을 앞두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이제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증시에는 단기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시황보다는 최근에 특징적인 시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추종하면서 단기 방향성을 이제 잡고 거래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비해서 최근 이제 많이 눌려있던 게 이제 코스닥이었죠. 상승 탄력도 약간 둔화된 부분이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좀 반등폭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요즘 상한가 가는 종목이 많죠. 시장이 다소 좋아 보이지만 소외되었던 개별 종목들이 좀 뜬금포로 상승을 이끌면서 그렇게 많이 먹을 것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이제 제 작가님이랑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두더지 게임에 좀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두더지가 오면은 잡으려고 그러면 안 잡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CPI 몬스터랠리 이후에 최근에 이제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4조에서 5조 원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이제 거래대금을 좀 중요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조에서 5조 원 정도가 터지면은 당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종목을 매매할 만한 게 진짜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조, 8조, 그러니까 몬스터랠리 그때 당시에 이제 12조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에 터졌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조에서 8조 잠시 터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4조, 5조가 터지면서 만약에 제가 선택과 집중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내동매매가 쉽게 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역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시장이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지금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0.25bp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이 방송에 나와서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고 또 따로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먼저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을 선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그래도 단발성으로 들어오는 특성을 보이고,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급등하기 전에 외국인들이랑 기관 쪽에서는 파는 추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분석을 해놓고 나서 대응을 해야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 화살표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달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방송을 했었고, 그 후에 실제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란 구간에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선 단기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4시간 차트예요, 4시간 차트. 그러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 이 구간, 여기 38.2, 61.8%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않으면은 또 따라 붙으면은 내려가고, 포기해서 손절했더니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박자를 먼저 잘 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 증시 중에서도 가장 강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락 쐐기형인데, 쐐기형이 아니라 약간 나팔형 모양이에요. 일봉물 차트를 보면요. 그래서 여기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정확하게 또 해주고, 저는 지지해준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높이고 직전 고점인 이제 34,276 포인트대를 도전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증시는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미 증시가 확실하게 방향성만 좀 잡아주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례차례 이제 눌렸던 종목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뜬금포로 솟아나는 그런 종목별 장세나 아니면 개별주 장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는 있었죠. 네, 그것도 추후에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이 나왔지만 개별주가 급등하는 장세로 상대적으로 재미가 넘쳐났던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베이비 스텝이 전망되는 가운데 내일 금통일 일정이 있고요. 앞으로의 시장은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출연하시는 날마다 봐주시고 계시죠. 달러 인덱스 꼼꼼히 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툰, 미디어, 엔터주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 자, 이런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중국 관련주들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다. 그래서 네. 찝었던 게 이제 게임주랑 엔터주였죠.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웹툰이 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허를 찔리셨군요. 네. 그래서 저도 웹툰은 오늘 자체적으로 거래를 하지도 않았고 추천도 안 드렸고요. 그리고 딱히 이 종목들을 거래를 해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못 가지고 있었고 허를 찔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 또 그래도 올라갈 만했네. 합당한 이유가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빈살만의 사우디 국부 펀드가 카카오엔터에 투자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상승하던 당시에 나왔던 이슈가 최근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최수연 대표이사가 수년 내 주요 계열사인 웨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의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폭발한 시기가 오늘이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 주말에 또 이제 송중기 주연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이 되었었죠. 그 드라마 역시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고, 글로벌 OTT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디즈니,
티빙 이런 데서도 지금 현재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감은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중국과 관련된 호재가 조금 스물스물 나오는 것 같으니까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어요. 다만 제가 기대했던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는 섹터이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한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 오늘 나왔던 이슈가 어제 저녁이었죠. 시간에서 나왔던 이슈가 대통령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후에 후속 조치로 중국이 자국에서 한국 영어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라고 22일 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시간에서 보시면은 뭐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쇼박스라든지 키스틸이라든지 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의외로 봤던 게 대형주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11%, 12% 정도 상승 탄력을 보였었고, 위지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난주 양 정상은 한국의 한중 FD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중 FDA 2단계 협상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를 포함한 어떤 의료나 관광 이런 서비스 산업의 본격적인 중국 진출이 핵심이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이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는 이 섹터가 주도 섹터다라는 관점은 아니에요. 또 하지만 거래량이 어느 순간 확실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차트도 아직까지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뻐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겠다라는 관점보다는 한번 지켜보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히 웹툰 관련주들 위주로 상승이 가장 크게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웹툰의 상승은 윤서준 파트너님께서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했는데 윤서준 파트너님께서는 사실 웹툰 관련주 공략하지 않으셨다 해도 그렇게까지 아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레카 종목들 성적 보시면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윤서준 파트너님과 시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이어서 지난 유레카 종목들 성적까지 바로 화면으로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어떻게 장중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는지 지금 화면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의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신 뒤에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휴대폰 화면에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 이어나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지난 유레카 종목들의 성적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첫 종목부터 놀라운 상승폭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10월 27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삼성 SDI 현재까지 상승률 1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 11월 3일 공개해 주셨던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승률이 상한가에 육박하는 수준 27.2% 기록을 하고 있고요. 11월 10일 공개해 주셨습니다. 대명에너지 보시면 역시 8%로 10%에 육박하는 좋은 상승률 만들어내 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6일이었죠. 일동제약,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다뤄들었던 바로 그 종목인데 상승률 16.5%로 역시 좋게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7일 공개해 주셨던 모아 데이터 보시죠. 24.3%, 역시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상한가에 육박하는 상승률 기록해 줄 수 있는 좋은 상승률 만들어내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장중 대응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강하게 나아가줬던 유레카 종목들의 성적까지 체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유레카 키워드 알아보기 전에 이렇게 유레카 종목들의 성적도 보고 온 만큼 리뷰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 일동제약과 모아데이터의 상승률이 눈에 띕니다. 이 두 종목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동제약은 사실 이제 리뷰도 리뷰인데 계속해서 저는 지켜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리뷰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였죠. 네, 어제 이제 장이 끝나고 사실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엔 일동제약 그리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이제 한가를 갔었어요. 근데 오늘 8시 한 55분 정도까지도 상한가에 이제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단일가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동 홀딩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이제 풀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야, 이 종목 그러면은 오늘 끝난 건가라는 이제 우려감이 또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좀 솔직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일에 이제 조코바의 코로나 치료제, 네, 시오노그의 조코바 코로나 치료제가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세 번째 경구용 치료제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에서 나온 치료제가 있긴 한데 경구용은 아니죠. 예,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상당히 저는 상징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네, 머크의 몰루피라비르가 이제 첫 번째 경구용 치료제였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이제 두 번째 치료제였고 여기에 이제 세 번째 경구용 치료제가 아시아에서 이제 출시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관점인데 근데 여기서 미국의 제약주인 이 머크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약 330조예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372조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랑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시오노기 시총을 보시면은 20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일동제약은 1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밸류에이션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따질 수는 없지만 그 가치로 봤을 때는 조금 싸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이슈가 정부에서 일동제약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를 도입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부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정식 품목 허가 신청도 검토하겠다. 사실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어떤 트레이더들도 시간외로 좀 사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공략 대상이 되고 있고 제가 이미 추천드렸지만 저는 한번 이제 제 레이더에 걸리고 얘가 주도주라는 게 확실해지면은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물고 뜯고 그렇게 맛보는 스타일이라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함께 일동제약이나 아니면 일동홀딩스를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같이 제가 또 공략을 도와드리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잠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일동제약은 차트는 뭐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쨌든 최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수렴 상단 구간이 지지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이 캔들을 더블 클릭을 해서 속성에 들어가서 로그로 적용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상단이 이제 또 저항으로 작용한다. 예전에는 여기 저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기가 만약에 장대 양봉, 빨간색 양봉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조금 좀 순탄하게 갈 수 있다. 이 구간을 희석시키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기술적으로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아요. 일동제약이 평소에 터지는 거래량을 보시면은 예전에 저도 3월달, 4월달 올해 초에 주도주라고 하면 저는 일동제약이라고 단연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그 정도의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지금 관망인 거예요. 근데 항상 주도주는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주도주를 보다 보면은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호가창에서 느낄 수가 있을 거고 그런 시점이 되면 저 역시도 같이 참여할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좀 시총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추천을 드렸었고 금요일 날 바로 상승이 나왔어요. 다음 날 시초가 대비 플러스 24%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종목이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시장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거래 대금이 3,000억이 터졌어요. 약 900억짜리 종목이 3,000억이 터졌다는 거는 그리고 이 종목의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3,000억이 터졌다는 거는 정말 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강했던 이유 바탕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주로서 카카오 그룹주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다가 제가 지난 목요일 시장에 말씀드렸던 게 만약에라도 카카오 그룹주가 거래량 없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모아 데이터는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좀 약간 주식적인 사고로서 접근을 하시면은 재미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금요일 시장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두 종목 다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눈치 보다가 갑자기 바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눈치를 조금 빠르게 채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략하기에는 그래도 해볼 만했던 종목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카카오 본주가 이제 시가총액이 25조 원이고 카카오뱅크는 12조 원이에요.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7조 원. 그러니까 다 합쳐보면 거의 한 45조 정도 돼요. 모아 데이터는 시가총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제가? 네, 1,000억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45조 원 종목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1,000억짜리를 올리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아 데이터라는 종목을 그런 관점에서 조금 공략을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라고 하면은 10년 안에 이제 로봇 AI 융합 산업 이 중장기 청사진을 고민하는 윤정부라는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많이 눌려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도 뭐 가끔씩 이렇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 랠리에 있어서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그런데 지금 AI 관련해서는 지금 모아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또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로봇 AI가 붙었을 때는 AI 관련주인 모아 데이터가 오히려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업체로서 인공지능 AI 업체임에도 실제로 돈을 벌고 견조한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실적을 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희소한 업체로서 판단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간에 이제 관점은 좀 단순했죠. 이 종목이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에 이제 보면은 그 예전에 여기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상장 그 종가랑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 상담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그 종가 상장날 종가를 지지해 주니까 바로 탄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기준은 그러면 똑같죠. 지금 상장날 종가 이 구간을 계속해서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트레이딩 공간이 생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모아 데이터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상승할 때도 이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래량이 좀 어설프게 터지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만큼 수익을 줬던 종목인데 또다시 공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오늘도 한 20%까지 올라가겠네. 왜냐? 뭐 좀 약간 시가총액도 작고 유통수도 적다라고 했으니까 쉽게 가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면은 네, 다 주식으로 돈 벌었겠죠.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확실한 거래량이 나와줘야 된다. 지금부터는요. 그리고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모멘텀이 발생을 하던가,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하던가, 누가 봐도 와 이건 사야 돼. 아니면은 거래량이 확실하게 발생하던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잘 관찰하셨다가 그 다음에 레이더에 들어오면은 그때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지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종목을 뭐 작은 고추라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굉장히 맵잖아요. 그런 종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진짜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오셔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은 16%가 넘는 상승률, 그리고 모아데이터는 24.3%의 상승폭 만들어내줬는데,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고요. 어제 일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온 조코바인 만큼 일동제약 계속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리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모아데이터는 시총이 작아서 손쉽게 움직여줄 수 있는, 날아가 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셨는데, 거래량과 이슈가 물론 붙어줘야 하겠지만 로봇이나 AI 이슈가 나올 때 탄력 크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들 모두 상승률 높게 기록을 해줬지만 그중에서도 두 종목 골라서 리뷰 진행해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문자로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윤서준 파트너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일동제약 그리고 모아데이터 같은 종목들 더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리뷰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레카 키워드 공개가 될 차례인데요.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머니게임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하단에 보면 일론 머스크의 얼굴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 유레카 키워드는 특별히 또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직접 선정을 좀 해주셨다고요? 네네. 제가 항상 이제 그 방송에 출연하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섹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네옴시티 아니면 2차 전지 네. 그리고 리튬이잖아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리튬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물론 시장에서는 그 컨텐츠나 아니면은 웹툰 아니면 뭐 게임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몰린 곳은 2차 전지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나 아니면 리튬 관련주들은 아직도 견조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하루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현재 접근을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지켜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 통화로 내년에도 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원 이상 한국 부품을 구매할 것이다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지만 작년이나 아니면 재작년에 가장 핫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지금도 현재 가장 유명한 인물은 이제 일론 머스크죠. 그런 분이랑 이제 윤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어떤 키워드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 또 반응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바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명확하게 어떤 성장과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단연 이제 2차 전지 섹터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거기에 이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승 배경에는 항상 이제 미국이 IRA를 통과시킨 게 한몫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리튬 생산량의 세계 1위 나라가 중국 제품이죠. 예, 중국 제품을 배제하면서 미국과 관련된 그 나라들로 FTA 체결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리튬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 게 아직도 지금 현재는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10월 달에 이제 정부가 세계 1위 리튬 매장량 국가인 이 칠레와
리튬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MOU를 체결을 했었어요. 이후 시장에서는 리튬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어떤 좀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봤었어요. 어떤 기사였냐면은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회사랑 WI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는 기사였는데 이 기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머니게임에 대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어떤 기사였냐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싫다는 전환사채로 이제 큰 손들은 이 시비에 1년 이상 돈을 묶어놓고 이후에 M&A를 통해서 테마를 만들고 주가가 폭등하면은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기사겠죠. 자, 그러면서 사실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비일비재했던 이슈예요.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이제 작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에 뭐 버킷 스튜디오나 비덴트가 관계사 인바이오젠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싸이월드나 아니면은 가상화폐 또 오징어 게임까지 붙어가면서 이제 주가를 올렸던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크게 핫하게 움직였던 기업이 하나 있었죠. 에디슨 모터스라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기업이나 아니면은 올해 4월 달 기억해 보시면은 그 KJ그룹과 이제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이제 그 쌍용차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쌍용차 인수 테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쌍방울이나 아니면은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를 인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주가를 올렸던 이력이 있었는데 다 비슷한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관점이냐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전 아니면은 뭐 테마주 약간 이런 아니면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밌어 하고 어떤 분들은 또 관심을 많이 하고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전이라는 거는 어떤 종목이나 있다. 그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뭐 10만 원, 9만 원 갔을 때도 뭐 10만 원 간다, 뭐 10몇만 원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작전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이제 상당히 좋게 얘기해주면서 올라갔던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확실한 거는 결국 거래량이나 아니면 거래대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거래대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트레이더라고 하거나 아니면 시장 참여자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작전 중일 때는 거래하다가 작전이 끝나게 되면은 빠져나올 줄 아는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타이밍을 이제 결국에 고점에 물린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대부분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좀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를 또 활용해서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는 분명히 또 이유가 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세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와, 이 종목에 재료가 붙었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거는 뭐 점상을 몇 번 가도 이상하지 않아. 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었고 뭐 재무는 안 좋지만 그래도 이런 재료가 붙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시장에 기대감이 미칠 요인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기회로서 또 투자자에 있어서 좋은 기회로서 삼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종목에서는 먹을 폭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2차 전지 이 리튬과 관련해서 오늘 또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게 반응했던 종목이 이제 웰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네옴시티의 식수 공급망 해결 관련주로서 엮인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와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 화상 통화를 했다. 그 관련주로 엮이는 부분이 있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예전부터 이제 정부와 이제 칠레와 리튬 이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나 아니면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 이제 기존에 있던 리튬 관련주들이 조용했는데 좀 신선한 종목이지 않았나.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노란톡방에서 이 구간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수익을 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 있죠. 직전 고점 돌파하는 거 흐름을 보고 1차 파동 이후에 눌렸을 때 다시 또 추천을 도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 15%까지 가량 이렇게 수익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공략을 굉장히 잘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또 당일날 수익을 좀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게 LG 엔솔이죠. LG 엔솔이나 아니면은 뭐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들이 조만간 저점을 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차적으로는 네,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반등을 한 번 정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38.2 그 피보나치 레벨의 38.2% 네, 여기를 거꾸로 해야 되는데 네, 거꾸로 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네. 여기 38.2% 정도가량에서는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38.2%가 한 이 정도가 돼요. 한 55만 원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반등이나 기술적 반등을 1차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에서 이 추세를 지속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대형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금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나노텍 그리고 STX 영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저는 계속해서 추세가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웰크론 한텍이란 종목 같이 조금 신선한 종목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좀 꼬리가 안 달렸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이 종목 만약에 내려오면은 스윙으로 접근한다라고 했는데 꼬리가 좀 달려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요. 어찌됐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이었죠.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에게 기가팩토리 신설과 관련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뜨겁게 시장에 달구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 중에 하나로 고려하겠다라고 화답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좀 얽혀있는 모습들 확인이 될 겁니다. 리튬도 있고요. 또 2차 전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테마가 부각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특히나 관련주로 뭐 대형주도 봐주셨고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웰크론 한텍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상한가 성공적으로 따라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 유레카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웰크론 한텍 역시 상한가 갔던 날도 노란톡방에서 성공적으로 상따 해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 그랬던 만큼 윤서준 파트너님과 노란톡방 함께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윤서준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어지는 화면 휴대폰 챙기셔서 따라해 보시면서 윤서준 파트너님과 장중 대응 이어나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투자의 길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신다면 빨갛게 내 계좌도 물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윤서준 파트너님과 함께 머니게임이라는 주제로 유레카 키워드 깊게 들여다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기다리시는 유레카 종목 공개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만나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종목 현대로템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란톡방에서도 역시 추천을 도와드렸었고 네. 최근에도 수익을 또 잘 낸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은 사실 저도 올해 한 뭐 7월달, 8월달 이때 한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도 그 상승을 다 거래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종목 추천을 하지 않고 거래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기억이 나고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지켜봐왔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앞전에 있는 종목들 추천주들이랑 좀 다르게 급등주 성격은 아니지만 시장 주도주의 성격은 또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종목을 리뷰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추천도 추천이지만 리뷰해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에 대한 결국에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한국산 무기를 찾는 국가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방산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이에요. 최근 이제 사우디의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이 K 방산에 있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수주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우디는 그동안 이제 미국 수출 무기 중에 약 4분의 1을 이제 사들일 정도로 미국 방산업계에서는 큰 손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관계는 악화된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란과의 이제 전쟁 이슈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 때는 사이가 상당히 좋게 지냈었는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이슈가 있죠. 그러면서 좀 사이가 좀 틀어진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이제 고래 싸움에 약간 새우등 이제 터진다 아니면 새우가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계 최고의 그 방산 무기를 자랑하는 게 이제 미국이죠.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던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산 무기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고 그 이후에 생산 여력이 조금 모자른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에서 글로벌적으로 가장 그 전차 강국이라고 하면은 축구에서도 이제 전차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이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방 예산 증액과 함께 자국군의 현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변 유럽 국가들의 이 전차 수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본인들도 원래는 이제 세계 2차 대전도 이제 일으켰던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예전에는 무기를 안 만들다가 지금은 본격적으로 본인들 그 나라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굳이 수출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이 나토 가입국을 중심으로 국방비 증액 움직임이 글로벌 트렌드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 여기에다가 제가 예전에도 항상 좀 자신 있게 이 종목을 조금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현재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은 중국과 같은 대국들이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누려왔던 어떤 수출 호황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나 아니면 철강인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그 밀려나고 있고 그게 이제 주가에도 상승 탄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최근에 2차 전지라는 어떤 새로운 성장 섹터가 등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의지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이런 주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있는데 이 글로벌 경제 안보 협력의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이 방산이라는 섹터는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현재 뭐 현대로템이든 아니면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든 LIG 넥스원이든 그런 종목들을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제 왜 현대 로템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당일 단타가 되었든 아니면 스윙이 되었든 조금 봉 길이가 길어야 된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아니면 LIGN X1 또 뭐가 있었죠? 네, 그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 보면은 거래량도 좀 미미하고요. 그다음에 캔들의 길이도 조금 상승폭이 잘 안 나오는 특성을 보여줘요. 하지만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뻗을 때마다 쭉쭉쭉 뻗어주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나고 나면은 걔네들이 더 상승률이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당일날 수익을 내줘야 되고 아니면은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으로서는 이 현대 로템이란 종목이 상당히 공략하기에는 좋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현대 로템을 관심 종목군의 1순위로 두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린 수소나 아니면은 어떤 철도,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UAM이나 로봇과 같은 이런 미래 먹거리가 또 풍부한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철도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철도 이슈가 있었는데 철도 이슈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또 방산과 관련해서 어느 순간 되면 또 이슈를 부각받을 수가 있고, 방산이 좀 줄어들면은 또 어떤 또 다른 수소와 관련해서 이슈를 부각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모멘텀이 많지 않나라는 관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자, 차트를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PD님이랑도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눴던 얘기가, 지금 최근에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2번가량 발생을 했었어요. 최근에는 그런 장대 양봉이 등장을 안 하고 있죠. 그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체가 예전에는 이때 그 앞전에 2번 상승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계 프로그램 매수세가 끌어올렸었거든요. 최근에는 보면은 기관 쪽에서 끌어올려주고 있죠. 그 프로그램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 기관들도 힘을 막 엄청 쓰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 길이도 조금 좀 예전보다 좀 작고, 그리고 매물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시면은 한 2달가량 됐어요. 2달, 3달? 네, 3달가량 됐는데,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잘 가려면은 한 2년 정도는 횡보를 하다가 다시 이제 뻥 뚫어내면은 그때부터 좀 잘 가는 특성을 보여주는데, 얘가 이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은 지금 한 2달 동안 이렇게 조금 이걸 뭐라고 하죠? 약간 항아리 같잖아요. 항아리 같아가지고 이 매물을 다들 소화해 내가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탄력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과 고점은 올려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빵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항상 매일 공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봉을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주봉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 고점과 저점. 자, 이런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저점과 고점. 이렇게 저점들이 올라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추세라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정폭은 상당히 좀 클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종목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어떤 상승 추세의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어떤 패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역헤드 앤 숄더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돌파, 그다음에 리테스트, 여기를 그 넥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지지라인.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마 저항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죠. 32,000원 가격대. 이런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시초가에서 28,500원 정도를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조금 널널하게 27,000원 정도를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또 제가 계속해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서준 파트너님께서 오늘 공개해 주신 유레카 종목,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보셨던 바로 그 종목일 것 같습니다.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현대 로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윤서준 파트너님, 오늘도 역시 시장 분석부터 유레카 키워드, 유레카 종목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요. 자, 내일 또 어떤 이야기 가져와 주실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